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약 설 전에는 수도권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작년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자 서울 지역의 인구가 대폭 이동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가장 유출이 많았던 해가 작년 2022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구 통계를 봐도요, 2020년도에는 사상 처음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서울 쪽이 인구가 유출이 된 반면 경기도는 점점 모여들면서 오히려 지방 쪽에서도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전입신고, 이동을 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혼자 살거나 또한 직장 문제거나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020년도 인구가 이동한 원인들을 보니까 가장 높은 게 또한 주택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2020년도가 주택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서, 더더욱 자꾸 밀리면서 나가면서 서울 쪽에서는 유출이 나가고 오히려 지방 쪽에서도 유출이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도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원인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표로 말씀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 중에 입법이 시행된 원인이 가장 크다고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상승률이 어느 지표를 봐도요, KB의 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 원 지표를 봐도요, 법 시행 이전과 법 시행 이후를 봐도요, 법 시행 이후가 상승률이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도 일부 계약갱신 청구를 한 사람들이 역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그분들은 단지 시간만 벌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년 후에 보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시간을 2년 연장했을 뿐이지, 2년 연장이 끝나는 후에는 다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전세난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약갱신이 치러지지 않은 거절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 수도권으로, 서울의 매매 가격으로 경기도의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이 있는, 매매가로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다 보니까 매매든 전세든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동 인구도 굉장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 입법을 발행을 한 이후, 또한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주택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에서 접수된 계약갱신 종료 분쟁이 총 122건으로 전년 43건 대비 3배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전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상태예요. 계약갱신이 된 사람들이야 시간을 2년 벌었다고 하지만, 그분들 또한 2년이 만기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전세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전세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더더욱 2020년도 집 가격 때문에 원인들이 여러 가지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보다도 집 가격 때문에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이 늘었던 해가 2020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요,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으로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았던 해가 오히려 2020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경기도권으로 많이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들을 따라서 보면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로 이동한 사람들 통계만 봐도요, 2019년 대비 2020년이 8.9%나 급증을 했어요. 이 폭은 2000년도 이후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문제나 또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주택 문제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김수영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은 원래 인구가 이동이
고령화 및 교통통신 발달로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라고 말씀드리지만, 다만 2020년도 해는 지난해 대비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 등이 늘어 주택 사이로 이동한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도 얘기 드리는데, 그 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임대차 입법이 단지 단기 처방에 그치면서 2년 연장을 하면서 그 갱신 청구한 사람들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갱신이 거절된 사유들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사유들도 제가 영상들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집주인들,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직접 거절하는 그런 이유들이 생기면서 갱신 거절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갱신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세입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외곽으로 이동을 했다는 그런 반증이 보이면서, 설날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사들에 대해서 흘러나오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부 나오는 게 환매 조건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단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드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매 차익이 생기면 일부 주택을 공급한 사람한테 이익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집을 갖고도 전체적으로 내 집 형성을 제대로 못한다는 상황 하에서 그 집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면서, 아직 발표가 안 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면서, 주택 문제가 그만큼 2020년도에는 그만큼 컸으면서 2021년도까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도 벌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선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영향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나오는 대로 여러분 찾아뵙고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